발달에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불균형. 그래서 일반 아이들은 인지가 36에서 48개월이면 정서도 36에서 48개월이 돼야 되는데 인지는 올라가 있는데 정서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제가 봤던 예전에 아스퍼거 장애인들, 아스퍼거 발달 장애 중에 이제 아스퍼거 장애인 그 친구를 보면은 이분은 인지 능력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진짜 국회의원 출마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교수님 저 국회의원 출마했습니다. 인지는 그래요. 근데 정서는 36에 48개월이에요. 예,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누가 뭐라 그러면은 막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 평생 그거를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굉장히 괴로워하고 막 댓글을 써요. 막 욕을 막 써. 근데 나중에 그 당사자를 만나면은 막 울기만 하고 이 감정 조절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지는 발달됐는데 정서는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대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대뇌 변연계가 있어요. 대뇌 변연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뇌관이 있는데 이 뇌관은 인간의 본능적인 작용이 나타나죠. 대뇌 변연계에서 감정이 만들어지죠. 대뇌에서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다가 고향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감정이 느껴지죠? 예? 그 감정이 느껴지다가 또 가슴에 찡해 오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뇌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가슴이 찡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뇌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 뇌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생각이 굉장히 넓고 생각이 깊고 이런 사람들은 뇌세포 연결망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유아기 때 계속 공부만 막 시킨 거야. 예? 공부만 막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가? 대뇌는 발달이 되는데 대뇌 변연계와 뇌관과의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놀이인 거예요. 놀이. 왜 그래요? 예?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예쁜이가 됩시다 하면 예쁜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예쁜이가 됩시다. 예쁜이. 잘했어요. 예쁜이 두 번 합시다 하면 예쁜이 하는 거야. 알았죠? 예쁜이 두 번 합시다. 예쁜이.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대뇌 작용이 있는 거야. 그 여기 대뇌 변연계. 웃겨. 재밌어. 대뇌 변연계 작용이 있는 거예요. 뇌세포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놀이라는 것은 발달의 완전 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께서 놀이를 준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충분히 놀아라. 그러면 너희들 놀면 발달된다. 예? 그래서 신은 아이들에게 놀이를 준 거예요. 놀이. 그래서 아이들은 어때요? 예? 아이들 보면 어때요? 계속 놀죠. 예? 놀고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발달돼 나가기 위해서는 놀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예? 저는 제가 유아교육도 전공하고 특수교육도 전공하고 치료도 전공하고 뭐 법학도 전공하고 사회도 다 전공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유아기 때는 공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유아기 때는 충분히 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인지도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정서도 발달되어 있고 사람답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아기 때 계속 공부를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지는 발달되는데 감정이 발달되지 않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중에 인성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봐봐요.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은 죽여. 이런 일이 막 터지죠.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옛날에는 상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놀았어요. 유치원이 없었거든요. 유치원이 없으니까 그냥 노는 거야. 계속. 뭐 겨울에는 들판에 가서 놀고 얼음판에 가서 놀고 막 눈에서 놀고 여름에는 물놀이 하고 뭐 봄에도 그냥 막 들판을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유치원이 없으니까 그때는. 근데 갑자기 유치원이 생기면서 부모님들이
유치원에서 공부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공부하는 거, 유치원에서 한글 가르치는 거. 네?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공부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자녀 2명을 성인까지 키웠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유치원 우리 자녀를 항상 유치원에 맡기면은 우리 아이는 공부시켜주지 마시고 계속 놀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원장님 뭐라냐면 아버님이 유아교육을 아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충분히 놀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면서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 신체 다 발달되죠. 여기서 뭐가 발달돼요? 더 중요한 게 창의성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AI가 다 기억하잖아요. 그냥 AI 판사가 나오고 AI 검사가 나오고 AI 변호사가 나옵니다. 그 AI들이 인공지능이 더 많이 그 법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놓치는 거를 다 판단해 버리거든요. 근데 AI가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감성 창의성이에요. 감성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공무원들도 직업을 많이 잃어요 이제.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이런 단순 노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배달 이런 거 다 드론이 해버리고 무인 운전이 다 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 이런 뭐 단순 사무직이나 이런 게 다 일자리가 잃어버립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같은 선생님들이에요. 네. 감성이나 창의성을 요하는 그런 직업은 죽을 때까지 사라질 수가 없어. 그걸 로봇이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인간의 발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숭이가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가 어떻게 돼요? 원숭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미국인이 키우면 미국 사람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달이 사람이 접촉을 안 해주면 인간이 발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발달은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비디오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막 계속 주는 거야 아이한테. 그래서 어떤 아버님이 교수님 제가 아이를 그 늦둥이를 가졌어요. 늦둥이를 가졌는데 돌 때 그때 비디오가 이제 비디오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돌 때 비디오를 틀어줬더니 아이가 막 그거에 빠져 들어가는 걸 보고 기특하다 생각해가지고 계속 비디오를 틀어줬어요. 근데 아이가 막 반짝반짝 짝짝꿍 곤지곤지 다 했는데 어느 날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여기 보면은 그 비디오 증후군이라는 제가 그 책을 집필한 게 있어요. 비디오 증후군. 그래서 그 당시에 비디오 증후군이라는 책이 있는데 비디오를 많이 봄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발달 장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디오를 많이 보면서 발달 장애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출간하면서 왜 이걸 출간했냐면은 아이들이 비디오를 많이 보면서 발달 장애가 된다. 유사 자폐증이 된다. 네? 이게 이제 지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 아이도 미국인이 키우면 미국 사람처럼 된다. 사람을 원숭이가 키우면 원숭이처럼 된다. 원숭이의 인지 능력을 이상으로 잘 발휘를 못합니다. 근데 사람이 계속 옆에서 자극을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처럼 발달이 돼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지적 자극, 정서적 자극, 사회성 자극, 언어 자극, 행동 자극이 들어가니까 사람처럼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이나 영상 매체들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디오를 틀어주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갑자기 비디오에서 봤던 장면, 어떤 위기적 상황이 있으면은 피노키오 살려줘 그랬으면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다. 물론 모든 많은 부모님들이 힘들어. 저도 자녀를 성인까지 키웠다 그랬잖아요. 성인까지 키워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이제 바쁘고 막 현대사회 바쁘니까 스마트폰을 주는 거야. 근데 아이는 12에서 24개월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 시기가 12에서 36개월 그때가.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도 막 그걸 경고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도 그걸 경고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님도 한 200명을 상담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장애소견이 있었습니까? 의사에 없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12개월 때까지 발달에 이상이 있었습니까? 12개월 때 반짝반짝 짝짝꿍 곤지곤지 이런 동작 모방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비디오, 텔레비전, 그 스마트폰, 영상 이런 매체를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아이가 2시간 이상 계속 그걸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이가 상호작용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접하면서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비디오 회사들한테 막 소송 협박을 당했습니다. 네? 당신 70억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다. 그래서 제가 막 싸웠죠. 나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당신 왜 나한테 70억이 말이 되느냐. 양심 있는 학자를 죽이는 거냐 지금. KBS 이제 제가 생방송에 나가서 막 그 토론 방송에도 나가 그랬어요. 그 신희진 교수하고 나가서 제가 막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여야 국회의원들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해서 모든 영상 매체에 24개월 이전에 비디오 영상 매체를 장기간 시청하면 발달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넣게 합시다. 네? 그래갖고 여야에서 그거를 합의해가지고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를 공격을 멈췄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놓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람과 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이들이 사람과의 놀이가 삶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공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이는 빨리 한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빨리 영어를 해야 합니다. 하면서 아이들의 뇌가 어떻게 돼요? 네? 비정상적으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이렇게 지속화된다면은 20년 후에 대한민국은 경험하지 못한 범죄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제가 그걸 경고를 했어요. 근데 20년 후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애인하고 사귀다가 헤어지면 엄마까지 죽이는 거예요. 엄마도 죽이고 그 애인도 죽이고 이런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의 뇌가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뇌가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냐면 애인이 헤어지면은 막 그 앞에서 기다리고 막 무릎 꿇고 있고 막 꽃을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히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부모를 죽인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문제점을 못 찾고 있어. 저는 그 문제점을 유아 교육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유아 교육을 살려야 되고 유아 교육은 놀이다. 그리고 이 놀이는 신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놀이를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방정환 선생님 계시잖아요. 아시죠? 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세계 최초로 어린 날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라는 용어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사람, 어린 인격, 어린이라고 해주십시오. 애놈, 애새끼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서 배워요? 유아기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죽여? 다른 사람을 폭행해? 다른 사람을 사기쳐? 이거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그거 인간의 존엄성을 언제 배워요? 유아기 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나 우정이나 신뢰나 뭐 효도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가치들 이런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아 교육을 하면서 제가 항상 유치원 선생님들,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교육청에서 제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유아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입니다. 그랬어요. 유아 교육은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만들어내는 왜? 6살 이전에 아이들의 인격, 성격, 지능,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가 거의 다 결정되기 때문에 유아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을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부모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부모 교육을 해요?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아이한테 전해지잖아요. 그 중학교 때부터 나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네? 소중히 여겨가지고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내 유전자가 그대로 엄마 아빠 5대5로 섞이잖아요. 그 중학교 때부터 예비 부모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가. 요즘에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를 막 죽여 이런 일이 막 터지지 이상하죠. 뉴스 보면은 아이가 뭐 어떤 뭐 아이가 뼈가 다 부서져 갖고 죽었습니다. 아이가 뭐 어디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아이가 의류 수거함에 버려졌습니다. 이런 게 막 터져. 그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유아교육과 놀이를 외면했을 때 20년 후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범죄들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 뭐 N번 방인가요? 그거 보십시오. 어떻게 뭐 강제로 어떤 그 저 성착취하는 영상물을 만들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제가 악마의 짓을 멈추게 해줘 감사합니다. 그 사람도 그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악마의 짓을 멈추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 보고 우리는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조선시대 때 유치원이 없었던 시절에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됐느냐. 놀이를 통해서 발달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중학교쯤이 되면은 부모교육, 예비 부모교육을 통해서 이제 부모가 될 준비를 해서 자동차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듯이 가정을 운전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대학을 졸업하고 또 자녀를 성인까지 다 키워서 군대에 보내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부모가 얼마나 힘든 건지 죽을 때까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부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된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면허증을 주면서 부모 면허증은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부모 면허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받으면 정부가 우리가 출산 그리고 또 육아 지원금을 주되 부모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면허증, 부모 자격증을 주면서 그러면서 해서 상징적으로 부모의 중요함을 일깨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회 문제와 인간의 발달 문제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접근의 세계,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네, 좀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